K이노베이션 15번째 일론 머스크의 모험과 혁신. 남아공 출생이고요. 캐나다로 이민을 왔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유펜을 졸업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와서 Zip2라고 하는 회사를 세웠다가 쫓겨났다고 얘기를 했죠. 그동안 밖에 있던 그 옐로우 페이지, 그 전화번호부를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걸 판매하는 이런 회사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업이니까 우리 계속하자.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돈을 댄 투자자들은 빨리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팔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견이 생기니까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 쫓아내고, 창업자인데 쫓아냈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거기서 쫓겨나서, 그러고서 이제 X.com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유명한 피터 티엘하고 합작으로 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페이팔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팔자. 그래서 결국은 이베이에 팔았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반대라니까 일론 머스크가 신혼여행 가 있는 상황에 이제 쫓아내고, 그랬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 그거 가지고 이제 그게 한 2천억 원 정도 됐던 거죠. 그래서 LA 와가지고 이제 2천억 가지고 이제 놀러 다니는 거죠. 근데 LA 보니까 이런 우주 무슨 협회 같은 게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화성 뭐 연구하는 협회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그 협회에 가서 처음에는 일론 머스크가 황당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제 앞으로 이런 환경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식량을 키우기 어려울 거니 화성에서 우리가 식물을 키워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로켓을 러시아 가서 살려고 그러다가 러시아에서 이제 안 판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직접 한번 사업해보지 해갖고 이제 만든 게 스페이스 X죠. 그래서 이제 3번 실패하다가 이제 스타트업 방식으로 해가지고 4번째 성공을 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분이 이제 굉장히 홍보를 잘해서 이제 국의회에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나사의 계약을 따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는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 펠컨 크루 드래곤까지 이제 성공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페이스 X를 잘 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던 에버하드하고 탈페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엄청난 기술을 갖고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될 건데 여기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거대 회사만 한다고들 자꾸 그렇게 잘못된 선입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우리를 이해해 줄 거 아니겠느냐 해서 오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거 맞아, 난 그런 거 좋아해 하고서 이제 초기에 한 600만 불 정도 투자를 하는 거죠. 돈 많이 됐으니까 이제 최대 지주가 되고 주주가 되고 의사의 의장이 되는데 자기는 스페이스 X에 막 하고 이러는데 그 하는 방식을 따라 가지고 이 테슬라를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믿업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자기가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자기가 테슬라도 운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도 이후에 이제 선주문을 받고 슬슬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이제 자동차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예의를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2015년도에 스페이스 X에서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시작하죠. 그래서 저궤도에 소형위성 12,000개를 자기가 쏘아 올리겠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 전 세계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자기가 독점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2015년도에 또
제가 최근에 지금 강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오픈 AI를 비영리 법인을 설립을 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그 프로그램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제 인공지능을 많이 하니까 예상축 문제로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픈 AI는 이제 capped profit company, 우리가 비영리 법인으로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 연구하자 이렇게 갖고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돈은 많이 벌진 않겠지만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영리 법인으로 바꾸겠다. 대신에 이익은 조금만 내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오픈 AI가 지금 챗 GPT를 비롯해 가지고 뭐 달리도 그렇고 지금 엄청난 결과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죠. 2016년도에는 뉴럴링크라고 하는 또 회사를 만듭니다. 뉴럴링크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우리 뇌에다가 칩을 하나 심어서 그래서 컴퓨터하고 소통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일론 머스크는 비저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데 저기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인공지능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대체할 것이다. 그럼 인간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인간도 이제 능력을 증강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웨어러블 로봇을 장착하고 그리고 이제 두뇌의 경우에도 그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칩을 이제 한다는 거죠. 이 뉴럴링크 이거 딱 만드니까 또 이렇게 이쪽 하는 전문가들이 쫙 모이는 거죠. 그리고선 또 2016년도에 또 보링 컴퍼니를 시작합니다. 이게 보링이 이제 그 하이퍼루프 해서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다가 진공 터널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공 터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차가 가게 되면 그 진공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미국의 교통혁명을 이룰 수 있다. 미국에서도 지금 고속열차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데 뒤늦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뒤늦게 쫓아갈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교통혁명을 이루자 하는 게 이게 하이퍼루프 프로젝트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 솔라시티를 합병을 해서 테슬라 에너지를 설립을 하는데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제 트위터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거쳐온 길을 보면 다들 당시에 없던 새로운 산업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죠. 그야말로 프론티어에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자기가 이제 테슬라가 안정이 되면서 주식 가격이 올라서 자기가 거대 부호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과감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잡지에서 일론 머스크는 아주 그냥 꼬치꼬치 다 관여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마이크로 매니저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나는 나노 매니저야. 뭐 이렇게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성과를 내는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는 경영학자들의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경영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학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거를 시도해보고 그리고 실패하면 또 바꾸고 디자인을 바꿔서 또 시도해보고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성공의 비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저너리로서 자기가 큰 비전을 갖고 인류는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나는 인류가 거기에 한 발짝 앞에 가도록 내가 먼저 앞서 갈 거야. 그리고 거기다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아주 세세한 데까지 그 직원들하고 다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 실패했으면 이거 왜 실패했지? 그래서 그러면 그거 고쳐서 다시 해보자. 이게 이제 앨런 머스크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한국에서 나올 수 있나? 나오기 어렵죠.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수없이 많은 각기 다른 분야, 항공우주서부터 자동차서부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뉴럴링크까지 이렇게까지 이렇게 쭉 하는 이 과정에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론 머스크가 그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도 했던 거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에 그와 같은 플랫폼이 있다는 겁니다. 일군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럴링크를 만드니까 당대 최고의 그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론 머스크가 한대? 그러면 모이는 거죠. 오픈 AI를 만드니까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한대?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샘 알트만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제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쫙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몇 년 만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 성과는 지금 다른 곳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구글도 가고 있고 뭐 다른 데도 가고 있는데 그 일군의 사람들을 모아서 일론 머스크가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이거 말 된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실패했으면 그거 왜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될까요? 그러니까 디자인 또 바꿔서 또 시도해보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와 같은 자원이 없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일군의 그룹들이 계속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분야에 누가 최고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가 이거 될 것 같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서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렇게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런 플랫폼이 없다는 거죠. 그런 개인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R&D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대개 뭐 1조 원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오픈 AI에 지금 1조 원 투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돈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론 머스크의 혁신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플랫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이라도 이런 오픈 플랫폼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우리는 계속 이렇게 남들 성과만 쳐다보게 될 것이다. 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